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진심 쇼핑 생생보감의 아빠개미 보개미고요. 완고 형수님 모시고 또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땡땡땡, 하생. 하생. 자, 저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업로드하면서 사연도 좀 읽어드리고 있고, 아직 두 번째 사연자분한테는 선물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주 안에 아마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영상의 더보기 쪽에 보시면 사연을 응모하는 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응모가 되신, 그리고 사연에 추첨이 되신 분들은 3만원 정도의 커피 쿠폰 지금 이제 스타벅스로 일단 나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응모하세요. 네, 그래서 많은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사연이어도 큰 사연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사연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우리 저번에 그 좀 공분을 샀던 남편분처럼 이렇게 그렇죠. 자세하게 좀 써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감해 주면서 나름의 또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좀 하루하루 사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그쵸. 않을까. 요새처럼 이렇게 그치. 힘든 세상에, 힘든 세상에. 나 같았으면 빨리 썼어. 그치? 내가 쓸까? 그치? 나 아닌 척? 한 바가지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응모를 좀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피디님, 오늘은 네.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막 싸우실 때 음, 기혼자분들 싸우실 때 막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참지. 그래요? 한동안 참다가 한 번 뱉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뱉긴 하잖아요. 난 안 참은 것 같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무 열받게. 역시 우리 형수님. 달라, 처음부터 달라. 이씨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치, 다양한 색깔들이 조금 있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대부분은 좀 참고 살려고는 노력하겠죠. 그쵸. 왜냐면 100년대계 사업과 같은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좀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을 때 처음 시작한 게 우리 이혼회가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이제 이혼 얘기. 뭐 실제로 이혼까지 결심하시고 이렇게 뭐 행동으로 옮기신 적이 있으신가? 아하. 우리 정도 살면은 있지 그치. 않을까?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오히려 10년 정도 살면? 없는 분들 사연 받아보고 싶다. 나 너무 행복해요, 막 뭐 이런 거. 10년 살았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도, 고민이 아니어도 신기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도 이제 처음에는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서로 결혼식도 하면서 다짐도 하고, 뭐 혼인 성원문 맞나요? 혼인선언문. 선언문? 네. 뭐 그런 거 하면서 다짐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또 조금 이렇게 그렇지. 리마인딩하고 하는데, 사실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면 모든 것이 다 그치, 사라지고. 신혼여행 때부터 싸우지 않나요, 사실? 나는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싸웠어가지고. 그치. 준비할 때부터 이미 싸우고. 그때 엎었어야 돼. 그래, 스드메 하면서, 촬영하면서 막 싸우다가, 자, 큐 하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뭐 하는 싸우고. 짓이야.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저희가 저번에도 10년 얘기를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안 싸우고 이혼 얘기 한번 안 나온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격마다 좀 틀린데 이혼이라는 그 단어를 뱉는 부부들도 있고 뒤에서는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상대편의 성격을 알면은 내가 이거를 뱉는 순간 정말로 이 사람은 할 거야, 이 새끼는 할 거야, 인연은 할 거야, 이런 게 있으면 그치. 여기까지 차도 그 단어를 하지 않는. 예, 그치, 뱉기까지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어를 쓰던 안 쓰던 간에 이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 게 있을 거고, 저도 처음에 이혼 관련된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실제로 법원도 가보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또 이렇게 인생이 한번 망가지는구나. 뭐 근데- 언제 망가진 적이 있나 봐. 그쵸. 이제 젊었을 때도 자꾸 사고도 치고 했었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또 끝이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긴 들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주변 분들의 선배들이나 혹은 뭐 후배, 뭐 결혼 후배들이랑 얘기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처음엔 좀 창피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 왜 형? 아니면 왜 동생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터트리고 그 주제를 여는 순간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가지고 그분들도 막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비슷한 감정과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창피하진 않았어.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것도 삶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굳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나도 내 주변에 이혼 안 하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사람보다 하고 싶다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100명 중에 그치. 안 하고 나 너무 행복해라는 사람은 없고 그냥 쏘쏘 그냥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내숭 떠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치 있죠. 그런 사람들 뭐 진짜 한두 커플? 한두 커플. 나머지는 다 야 누가 살고 싶어서 사냐 애들 때문에 살지 그치.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치 그게 이제 약간 좀 정설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마음일 텐데. 그러니까 몇 년 차냐에 따라서도. 그쵸. 신혼 때는 별로 없지. 그치. 신혼 때는 정말로 신혼 때부터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좀 참으려고 하니까. 그쵸. 그리고 그때는 뭐 그치. 대부분 용서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이게 평상시에 성격적으로 좀 안 맞아서 많이 싸우시는 분도 이혼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단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싸우니까 서로를 잘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건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쌓아놨다가 한 번에 터뜨리시는 분. 오히려 저는 그쪽이 훨씬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쵸. 싸울 대로 싸웠으니까 이제 그치. 더 이상 싸울 데가 없거든. 맞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주변에서 보면 조용했던 사람들이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저희는 이미 신혼 때도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어. 알지. 이미 알 거야. 왜냐면 저희한테도 이제 큰 사건이고 와이프도 많이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장모님한테 다 전화 드렸기 때문에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힌. 풍지박살. 근데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호 사고도 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좀 으쌰으쌰하는 건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서로 기싸움, 경제력 갖고의 기싸움도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의견 다툼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초장집 같은 데인데 느낌이 그 쌈으로 해가지고 뭐 먹는 거예요. 강릉집인가? 벌써 웃겨. 거기를 좋아해서 둘이 또 평일에는 장모님이 아이를 첫째를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신혼생활을 나름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소주를 이제 먹다가 한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편하니까 한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단어들이 갑자기 기폭제 역할을 해서 한 사람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날도 아마 왜 싸웠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뭐 부모님 얘기도 드리고 사는 얘기 하다가 뭐 하나가 기폭제가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이게 이제 접점을 못 찾으니까 술도 됐잖아요. 아니 너무 술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쌓아왔던 것도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와이프가 화가 나서 이제 자리를 떠. 그리고 먼저 택시를 탑니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이제 저는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늦게 오니까. 근데 이제 열받는 거야. 왜? 먼저 출발한 것도 열받았어.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었어야 그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가는데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막 이제 싸웠으니까 막 사람들 나 혼자 이제 있으니까 쪽팔리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게 별거 아니고 지금은 별거 아닌데 자존심을 그리고 먼저 쌩 하고 달려가는 게 마치 레이싱 하는 것처럼 먼저 가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갔어. 근데 나는 속으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유 저 바보 열쇠도 나한테 있는데 혼자 가서 뭐 하겠다고. 그냥 혼자 택시 타고 와서 한 10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 추운 데서 한 겨울 정도 됐으니까 더 열받았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딱 느긋하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키를 이제 탁 나와봐 하고 이제 딱 열었지. 그럼 이제 둘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최고조의 긴장감에 이른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욕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막 했는데 내가 하도 막 쏴대는 얘기를 듣다가 짜증이 나서 그냥 어깨빵을 딱 쳤어. 어휴 저로 가. 근데 어깨빵을 쳤더니 이제 침대로 딱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깨빵 맞아? 저는 어깨빵이지만 이제 남자들이 어깨빵을 하면 그냥 이렇게 날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나중에 있습니다. 10년 차 뒤에 얘기가 있는데 아니, 어깨빵을 딱 했는데 이제 날아갔어. 이제 열받은 거지. 그분이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 보통이 아닌데 이제 신혼에 벌써 나의 이미. 어깨를 감히 나의 신체를 그치.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했고 경찰이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셨어. 근데 이제 우리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경찰분들에게 지금 우리 시민이 다쳐 있는데 우리 시민이 다쳤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출동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해갔냐고 경찰한테 화살이 또 날아간 나 거예요. 들었던 것 같아. 나 그 다음날 그 뭐 스토리를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정제돼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좀 당황합니다. 아니 그 얘기 했어요. 경찰이 뭐 처음에 음. 약간 시큰둥 하길래 뭐 부부 문제니까 그치. 그래서 자기가 더 열받아가지고 열받아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더 지나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죽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는데 다 니네들 때문이라는 그치. 식으로. 근데 그거를 좀 순화해서 얘기했으면 경찰도 이쪽 편을 웬만하면 사실 여자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인데. 그치. 그분이 또 성격이 있으니. 성격이 있는데 그게 너무 직설화법으로 확 분노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해 갔는데 경찰분이 담배 태우세요. 담배 태우세요. 이러더니 제 어깨를 이제 살짝 잡아가지고 나가서 아휴 고생하십니다. 이제 이러더라고. 근데 그 경찰분이 나이가 좀 있었어요? 있으셨죠. 아 그러면 이제 아유 이것들아 이거 그런 거지. 그치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거봐, 너 봐봐, 너도 지금 제정신 아니야. 경찰이 봐도 너가 지금 그렇게 싸대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 번으로는 좀 고소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에이, 저를 열받아가지고 지도 쪽팔릴 텐데, 경찰도 네 편 안 들어주니까, 속상하지, 멍충아? 그래도 내가 이해해주는 건 나밖에 없어. 두 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조금, 우리는 또 불같이 싸우다가, 또 좋아요. 알콩달콩 할 때 또 엄청 성격이 잘 맞아가지고 지나다가 둘째 태어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엄청 싸우기 시작했죠. 그쵸.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와이프도 둘째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호르몬 변화가 심했대요. 근데 난 이제 몰랐어. 그냥 말로 막내니까 투정 부리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나도 이제 사업을 그때 시작했던 시기고 투정 부리는 걸 매번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또 저러는구나 또 시작이네. 생각을 하고 말았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걔도 힘들었구나. 근데 이제 그때에 와이프가 저는 살면서 이혼하자 소리를 먼저 해본 적은 없는데 이혼하자고 하길래 처음으로 그분이 하자 그랬어요? 그쵸 한 뭐 결혼 한 5년 차에? 5년에서 한 10년 차 정도 사이 한 7년 정도? 늦게 6년? 왔네. 그분이 한성깔 하는데 이혼의 단어를 많이 참았는데? 많이 참았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법정에 가면서도 이혼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갔어? 근데 가자고 하니까 지가 이혼하자니까 오케이 그럼 해봐. 그럼 너 얼마나 행복하게 살런지 그럼 내가 해줘올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이게 이제 자꾸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제 법원 가서 서류 지가 다 접수를 해놓으셨어요. 아주 발빠르게 작정하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흔히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비슷한 느낌의 이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비디오를 시청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되게 현실이구나가 이제 왔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혼에 대해서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 양육권, 아이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력,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가요? 라는 그 막 설문지도 길잖아요. 서로 한창 쓰고 이제 얘기하는데 써봤지. 써봤지. 이거 그 은근히 귀찮은데 그걸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제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여자는 더
감성적이실 수 있으니까 와이프도 되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 근데 저희는 그렇게 돼서 이제 와이프가 좀 사실은 진짜 이혼을 생각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또 자꾸 딴 데 신경 쓰고 가정에 소홀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화가 많이 화가 나서 아이도 나 이렇게는 못 살아의 어떤 시그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도 진짜 이혼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경고. 너 그치, 조심해. 경고였지. 경고지. 조심해. 그래서 참고 참다가 쓴 최후의 수단. 근데 그 수단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뭐 4주에 2주에 하고 그 사이에 부부 상담을 받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치.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어서 저희는 해봤거든요. 아, 부부 거기 상담을. 뭐 여기는 내가 볼 때 뭐 이혼을 막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 그래, 진짜 경고 수준으로 갔네. 그래.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도 했는데 그 시간이 저희는 되게 좋았어. 그래요. 부부 상담할 때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가족 가계도를 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이런 배경과 성격을 가지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지만 생각보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이해해라 그치. 이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하니까 되게 좋았고 우리가 저번 에피소드에도 얘기했지만 뭐 얘기하면 그랬어. 공감이 좀 딱하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딱 두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숙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저의 이혼 스토리는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귀엽네. 그치, 귀여운 수준이지. 정말 귀엽네. 5년 7년 차에 그치, 그런 그치. 귀여운 약간 순한 소꿉놀이 맛 같은 있게. 걸 했네. 소꿉놀이처럼 소꿉 이혼 같은. 그러네요. 형수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기대가 됩니다. 난 이제 이거 얘기하면 얼굴 못 가. 10만이 가도 얼굴 못 가. 그런 줄 알아. 그래. 나는 벌써 이혼 접수를 한 3번 했나 봐. 3번 했어요? 3번? 2번 하고 3회차를 했나? 접수만? 그래. 접수. 접수만? 아니지. 프로 접수와 접수를 교육. 하시네. 교육까지. 교육도 받으시고. 교육하고 나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없으면은 한 달 조정 기간을 두고 아이가 있으면 3달이야. 난 너무 많이 해봐서 다 외웠지. 그치, 거의 뭐 외웠지. 법전이네요. 그래서 뭐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왔는데. 언제 오셨어, 처음에? 난 이미 이게 잘못된 결혼이라는 걸 청첩장을 돌리면서 알았지. 근데 청첩장을 이미 돌려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어렸으니까 겁이 나니까 우선 하긴 했어, 결혼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청첩장 그게 뭐 대수야.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치, 그거 돌렸어도 별건 아니지. 캔슬했어요. 파혼했어요. 이랬으면 되는데 그거를 참 못했던 게 한스러웠지. 근데 왜요? 청첩장 돌리면서 뭐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이제 너무 시댁의 개입이 심했어요. 시댁이 너무 이제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건데 식장도 여기에서 해라.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가이드가 너무 있었고 다 시댁 위주로만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점 분노가 그리고 시댁도 시댁인데 이제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또 왜 이렇게 결혼만 하면 남자들은 효자가 돼? 그치. 아니 맞아. 지들이 그냥 있었을 때만 효자면 되잖아. 그러니까. 효자가 돼서 그런 것도 자꾸 따라주려고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뭐 축가며 뭐 모든 거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다 자기 위주더라고. 그치. 뭐 자기 교수님 그거 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그 사회가 아니라 그 저기 주례를 교수님한테 하고 사회도 뭐 자기 그거 지인하고 축가도 자기 지인 모든 게 다 자기 지인. 형수님도 사실 인맥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나는 이제 주례도 해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례를 다 들어보면 다 자기 좋은 쪽이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처음에 이 결혼 찝찝하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 뭔가 요상하다. 그리고 결혼식 날도 내가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손님들이 거의 600명이 왔어요.
560 얼마인가? 야, 보통 3,400 와도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편인데. 식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우리는 토탈 한 400명 정도? 그치. 400에서 450 정도, 그치, 400 진짜 정도 많이 이렇게 오는 했는데, 건데. 근데 다 시댁 식구 쪽인 거예요. 대가족이신가? 아, 몰라. 일가 친척들 다 왔나 봐. 근데 이게 좀 좋은 데서 했었는데 그 1층에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은 갈 데가 없는 거야. 아, 진짜. 나 이제 그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했지. 아. 우리 그 내 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뭐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뭐 5분이라도 늦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안 지하로 돼. 간 거죠. 뭐 화면도 준비 안 돼 있지. 왜냐면 볼 수도 없고. 많기 때문에 뭐 지하를 원래부터 준비했었으면 화면도 그치, 거기다 있었을 들어가고 텐데. 하는데 그게 비상 아니라 상황이니까. 음식도 부족한 거야. 아, 난리도 아니었어. 아. 그래서 난 이미 결혼식 날부터 이혼을 불렀지. 이혼을 이미 부르고 그때 그렇게 어쨌든 지나가고 이제 좀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약간 뭐 이렇게 신혼집을 얻고 뭐하고 하면서도 좀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쵸. 서로 양가 그런 부분에서도 티격태격 많이 했고 근데 내가 생각보다 좀 아이를 일찍 갖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가졌거든요. 둘 다 저도 좀 늦게 한 편이고 결혼을 그랬는데 이제 아이는 어쨌든 가졌는데 좀 이렇게 남편이 저한테 좀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서 이미 나는 그때부터 육아를 이혼으로 하지 않았나. 아, 육아가 아니라 태교. 태교를 이혼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나. 태교를.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만큼 이렇게 좀 너무 힘들었었고 초반부터 좀 그거에 잠깐 생각이 났었고 아 이거 진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그때는 그 뭐죠? 혼인신고? 그쵸. 나 안 했거든. 그치. 보통 우리 때는 한 1년 정도 1, 2년 뒤에 맞아.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애기 생기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맞았어. 1, 2년 그때 당시 유행이 그랬어. 그쵸. 맞아. 근데 이제 애기를 가졌지만 신고하지 않았지.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신고를 언제 했냐? 아이가 태어나는 날. 진짜 끝까지 남겨놨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 날도 안 하고 싶었어. 아 진짜. 근데 이제 장난 아니었구나. 신랑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네가 네 쪽으로 올려야 되면 뭐 네가 미혼모가 되는데 어쩌지 막 이런 협박 아닌 협박? 근데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날 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는데 살다가 나는 한 3년? 3년? 예, 한 2, 3년 정도 이제 쌓아놨죠. 그치. 싸우기는 계속 참았을 거 싸웠지. 아니야? 싸우기는 싸우고 말은 뭐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도 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내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면상에 던졌을 때는 한 3년 차이지 않았을까. 3년 차. 3년 차 때 그 계기가 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던 거죠. 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댁 문제가 컸어요. 시댁 문제. 네, 시댁 문제가 너무 컸고 그리고 그러네. 이제 신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출장 여기는 그쵸. 사업해서 바빴지만 우리 그치. 신랑은 회사원인데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독박육아 그 애기가 그치. 사실은 그 어릴 때 너무 필요할 때잖아요. 아빠가 그치. 내가 너무 힘들고 나 일을 했는데 그치. 그런 것도 있고 시댁의 개입도 있지 뭐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 막 하니까 이게 쓰나미처럼 오더니 이게 한번 딱 폭발하니까 그치.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종이를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접수한 게 2번인가 보다. 내가 이거를 종이를 줬어.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그치. 왜냐면은 싸울 때 있긴 있었지만 얘가 이렇게 그치, 진짜 할 줄은 종이를 몰랐지. 면상에 던질 줄을 몰랐을 거 그치.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오피셜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이게 협의회의원은 같이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쵸. 같이 맞죠.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날 만나야 돼. 맞아.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나와라. 어디 법원으로 나와라 했어요. 그치.
아니 갑자기 바이어가 왔대. 바이어랑 무슨 상관이야? 바이어가 갑자기 한국에 도착했나? 바이어가 왔대. 그래서 그날 안 나온 거예요. 난 완전 열이 받았지. 근데 어떻게 하더니 이제 나를 막 풀어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 일부러 안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하겠다. 그때는 경고성으로 끝났고. 그치. 그리고 나서는 접수만 하고 끝나는 거구나. 그땐 접수도 안 했던 거죠. 그쵸. 안 나왔어요. 서류 처음에는 제출만. 그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 접수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한 결혼 8년 차. 8년 차. 우리도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그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동안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비 오는 날이었어. 아직도 생각나. 갑자기 맞아. 나도 그날 장면이 생각나. 언니네 집에서 나왔는데 이미 이제 언니네 집에서 이미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와서 서로 나왔어. 근데 이제 차 안에 딱 둘이 탔잖아요. 아이는 없었어요. 차 딱 타고 둘이 완전히 개싸움 차 안에서 막 미친 듯이 싸운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날 싸우다가 법원으로 가. 법원으로 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접수만. 그치. 접수만 하고 교육을 받았는지 그게 처음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럼 이제 교육을 또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나와야 된대. 맞아. 은근히 귀찮지. 이런 귀찮은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못하는 그렇게 만들어놨나 봐. 일부러 그치. 짜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몇 번을 겪어야 되잖아. 겪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그럼 언제 해야 되는데 근데 교육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매일 그치. 매 시간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시간표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회의가 있대. 그래서 또 그렇게 무산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접수되는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한 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다시 접수할 때는 이혼 얘기가 나와서 또 개싸움 나왔을 때는 접수와 동시에 교육까지 한 번에 올킬 그냥 다 한 거죠. 근데 그치. 이제 나는 사실 부부 상담 말고 교육 받잖아요. 그럼 우리 커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맞아. 아주 수많은 커플들이 같은 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별별 커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별별 커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어떤 사람 우리는 좀 사이가 좋았나 봐. 그래도 우리도 좋은 편이었어. 왜냐면 우리는 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막 뿔뿔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이 막 나오잖아요. 비디오. 근데 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아유 저런 비디오 틀어주면서 이제 마음을 돌리라고 하는구나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치. 어떤 여자는 막 울어. 어떤 남자는 한숨 쉬고. 근데 또 어떤 커플은 보면 어떤 남자는 그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막 이렇게 뭐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막 이러는데 그게 들려요. 근데 막 이러고 아주 그냥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서로 싸워서 이렇게 조금 공평한 어떤 느낌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이야. 나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 그러니까 남자 쪽이 매달리거나 여자 쪽이 매달리거나. 그 한쪽은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뭐 이혼을 작정하고 그냥 온 사람 같은 여러 느낌이었어가지고. 가지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음이 완벽하게 한 명이 돌아선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뭐 그치. 경제적이든 딴 사람이 생겼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치. 맞아. 뭔가가 있었나 봐. 나는 그래서 사람 구경하느라고 그때 정신 없었어. 그때 맞아. 교육을 처음 들으니까 재밌긴 하더라. 어머 사람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막 하는데 막 여자한테 못되게 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럼 있어. 내가 옆에서 막 욕하는 거죠. 미친. 막 이러면서 그치. 쟤 여자 너무 불쌍하다. 막 맞아. 들으라는 교육은 안 듣고 막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끝났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 3개월을 조정 기간을 주는데 그쵸. 그 3개월 뒤에 나가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 날짜를. 짜증나.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지. 또 있었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동그라미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뭐 때문에 막 나를 이제 뭐 어떻게 풀어주려고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는 막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이미 권태기 막 와가지고 막 예전에는 막 한참 애기 막 예쁘고 뭐하고 할 때는 난 돈은 다 필요 없어. 얘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나도 하고 거기도 그러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애는 네가 데려가. 난 돈은 못 준다. 애가 너무 컸어. 막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월세방은 얻어줄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진짜 현실이야. 진짜 현실. 뭐 아이 때문에 이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너 가져. 이렇게 되더라고. 그치. 이게 진짜 약간 경력자 부부 같은 느낌인 거죠. 어릴 때는 순수하고 아이가 막 너무 예쁘잖아. 나한테만 안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한 7, 8년 되고 10년 되면은 얘가 내가 희생하고 산다고 뭐 알아주겠어? 그리고 그치. 얘는 어떻게 이렇게 시댁을 똑같이 닮았어? 막 이러면서 너 그래 아빠 따라가라. 그래. 이런 마음이 맞아. 생기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모르겠어. 싸움만큼 또 굳어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저는 최근에도 한번 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막 되게 이상해 보이는 커플은 아니고 되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부세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삶을 또 투영하고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다 있는 거니까.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리고 이제 좀 나이스한 이미지를 위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진짜로 하는 사람도 봐봐요. 연예인들도 그쵸. 봐봐요. 맞아. 막 이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 다 막 행복해 보여. 그치. 근데 이미 별거 들어간 지 3년 됐대. 그래. 막 이러고 별의별 커플 다 있잖아요. 다 그 있지.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용하고 괜찮아 보이는 커플들이 더 무서운 거야. 한 맞아. 번에 끝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진짜 위험해. 음.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그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그렇지. 난 맨날 가까이서만 보나 봐. 조금 멀리 좀. 출장을 한번 보내줘야겠네. 아니 이제는 안 가는 거야. 제발 지금 가야 되는데 어릴 때 그렇게 힘들 때는 주구장창 나가더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왜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오고 집에 일찍은 안 들어온다. 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옛날에 어머님 세대도 그랬다며요. 그렇게 젊었을 때 나가다가 밥도 제대로 안 먹다가 그러니까 다 나이 늙어 드니까 빠져가지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려고 다 늙어서 어디 힘도 없으면서 들어와.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는 삶이 아닌가 싶고 하여튼 저희는 이런 정도의 이제 이혼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쵸, 교육까지 받았었다 이런 거. 근데 요 정도는 사실 더한 분들의 이야기에 비해 보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이혼 관련된 다른 분들의 많은 또 되게 심각하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의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사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근데 또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혼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어요. 맞아. 왜냐면은 사실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막 20대 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데 안 맞아서 헤어지고 질려서 헤어지고 다 하다가 사실 결혼할 나이대가 돼서 만나는 사람이랑 대부분 결혼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이대가 됐는데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만났는데 나쁘지 않아. 그냥 뭐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치 그런 분들이 많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정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30대, 40대인데 앞으로 90살? 100세 시대인데 뭐 80까지만 산다고 해도 4, 50년은 그치. 내가 이걸 희생만 하면서 아니면 뭐 뭔가 희망만 가지면서 산다는 게 맞는 것인가? 왜냐면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존재 가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고 이상하지 않은 시대인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 100세를 사니까 과거와 뭐 환갑잔치에서 60살 때 행복할 때랑은 또 조금
다른 제2의 인생이 또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나는 내 주변의 친구도 그렇고 아는 분들이 막 건너서도 그렇고 난 재혼해서 진짜 잘 산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그치. 오히려 한 번 아픔을 겪고 나의 장단점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맞고 어떤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양보할 거는 그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랑 잘 살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 아는 그 지인 가까운 사람 둘은 재혼을 했는데 총각이랑 했어. 둘 다. 너무 부럽더라고. 그 둘 다 또 하나는 동갑이랑 하고 하나도 연하랑 했어. 아이가 있는 상태에 아이가 둘 다? 있어요. 두 분 다? 아니 한 명은 아이가 없었고 한 명은 이미 성장한 아이가. 딸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서 지금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 능력이 있으신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외모가 뭐 수려하신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냥 아니야. 평범해요. 평범한데 그치. 그렇게 만났고 그러니까 이게 꼭 참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 때문에 뭐 웬만한 거는 양보도 하고 그치. 서로 조율하고 맞춰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치. 하다 이게 되게 일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음. 좀 정말 너무 이기적인 상대편 하나가 그치. 이기적이거나 너무 개인주의거나 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치. 내가 볼 때는 그치.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혼이라는 걸 선택하셨겠어요. 그리고 내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엄마 위대하죠. 그리고 엄마 좋지만 엄마이기 전에 나는 한 사람 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여자로 내가 올곧게 서야 내 가정도 지키고 내가 엄마로서의 충실하고 하는 거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행하고 힘든데 엄마의 그 굴레 속에서 어떤 그냥 책임감만 주면은 내가 견디고는 있지만 이게 속이 정말 타들어가고 들어가지. 어느 순간 보면은 정말 내가 정상이 아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이 와이프가 아플 때 이제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때 진심으로 깨달았던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이 존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혼이 맞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막 질타를 하거나 이상한 도장을 낙인 찍는 느낌의 지금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맞아요. 되게 많아요. 맞아. 되게 그런 많고. 분들 언제든지 고민 사연도 주시고 저희도 같이 얘기 나눠보고 맞아요. 남자들도 막 그치. 그렇게 참지 말고 맞아, 여자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맞아. 둘 다 똑같아, 맞아. 정말 너무 안 맞고 어. 너무 불행하다면 그치. 맞추다가 안 되면은 되면. 한번 정말 신중하게 그치. 나 이거 막 이혼 조종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 되게 성숙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 그리고 그치. 요새 와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불행하면은 그게 곧 아이한테 같이 있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치. 아이한테 간다. 맞아. 맞아. 그 부분이 저번 사연에서도 그랬고 좀 되게 크게 와닿던 부분이라 잘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